교육진담 금요일 과탐의 세계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물리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 선생입니다. 이투스 온라인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는 홍민왕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투스 온라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수강 좀 해주세요. 지구가 이투스 홍인환 선생입니다. 힘듭니다. 홍인환 선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좀 선택해 주십시오. 지학은 홍인왕이죠. 깊이가 어느 정도 다릅니까? 제가 뭐 깊은지 얕은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한테는 느껴지는 그 다른 깊이를 제가 꼭 보여주고 싶네요. 들어봐야 한다. 김기현 선생님 화학 수업을 들어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얕기만 해봐. 애들한테 내가 다 물어본다. 자, 오늘은요. 또 과탐 선택 얘기 또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이냐면 이게 과탐을 선택하는데 그 나에게 맞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는 무엇을 잘하는 아이들이 좀 괜찮은 아이들이, 화학은 뭐가 괜찮은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뭐 밑에 학년들 이거는 1, 2학년 학생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방송하는 거거든요. 과학탐구 영역 선택에 있어서 영역별로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유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리는 어떤 거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라.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 영재쌤, 물리는 이거 진짜 잘하면 이거만 잘하면 선택해라.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을 보통 두 형으로 나누자면요. 예. 선행을 했던 친구들과 안 했던 친구들로 우선 얘기를 드릴게요. 아, 그렇죠. 선행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라는 걸 찾고 말고 그런 건 없어요. 원래대로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꾸준하게 해왔을 때 자기가 뭐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뭐 점수가 잘 나오고 뭐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때에 이제 물리라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뭐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뭐 계산 과정에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리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물리 문제를 또 잘 푸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경우가 적게 공부하고 많은 점수를 받는 걸 가장 좋아하죠. 그걸 본인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적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당연히 물리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에서 계산하는 게 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물리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식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공식을 적용하는 건 당연하죠. 예.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만 외워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계산 문제, 공식과 계산. 근데 계산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계산 난이도냐. 자꾸 지금 우리가 언급하거든요. 솔직하게 이거는 뭐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물리 어차피 뭐 인원 선택한 애들 많지 않아요.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말씀드렸던 게 꽤 됐어요. 그 몇 주 지났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느냐. 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하면 된다. 그럼 연립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두 가지만 알면 이거는 쉬운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신 분들이 아니야. 모두 다 아이들 입장으로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아이들 입장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식 두 개 연립하는 거라든지 2차 함수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데 왜 적어요? 물리가 선택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 그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네,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공식만 주구장창 적어서 외우는 학생들은 문제 절대로 못 풀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알맞는 공식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대부분 공식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봤을 때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봐요. 제시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물리가 그 제시문이 되게 읽으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휘력이 좀 딸리는 아이들은 어떨까? 이게 잘 헷갈려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휘력이 딸리는 학생들은 당연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아무리 문제를 많이 꼬우고 난이도가 높게 출제를 하더라도 한 비슷한 문제 5개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사실상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응용력들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영재쌤한테 가세요. 물리 배우고 싶은 사람. 영재쌤한테. 물리는 김영재죠. 이차 함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볼 줄 알고. 그래프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돼?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귀찮은 걸 싫어하다 보니까 애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꼬아두고 그냥 보이는 대로 안 풀리고 그러다 보면 왜냐면 지구과학 그래프도 어려워하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 확인하는 것도 귀찮아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 풀 때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과학 풀 때는 유독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몸에 배 있는 것 자체. 알았어요. 자, 화학할 텐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지구과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구과학은 어떤 뭐 이런 유형의 이 좀 잘 훈련된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해라. 그러면 좋을 거다. 그럼 지구과학은 사실 마지막에 얘기한 게 맞는데 물화생을 못하는 애들이 하면 돼요. 물화생을 못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는 애들은 물리를 하는 게 맞고요. 네. 화학을 잘하는 애들은 화학을 하는 게 맞아요. 생명과학을 잘하면 당연히 생명과학을 해야죠. 근데 지구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없어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아이들 내신할 때 그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과학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반해서 누가 잘한다 이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되면 오는 과목. 다만 어떤 애가 오면 된다는 없어요. 다 와도 돼요, 지구과학은. 근데 와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와도 안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다 와도 되는데 너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누구냐? 이런 애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공부를 할 때. 왜냐면 이게 그래요? 애들이 지구과학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지구과학 다 무시해요. 지구과학이 과학이냐 이러고. 언제? 아이 뭐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지구과학이 과학이냐, 네, 그것도 과학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저는 대응하는 건 과학을 아니긴 하지만 대학은 간다. 대학 가서 과학해라.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대도 갈 수 있다. 네,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잘하는 애들이 왜 문제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자만심이 들어간 애들은 쉬운 게 나오면 이제 이건 제껴요. 야, 이건 됐어 이제. 나는 요것만 하면 돼. 이러는 애들이 결국엔 가서 실수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초반에 잘했던 애들보다 꾸준히 했던 애들이 시험을 더 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한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성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놓지 않고 쭉 가는 애들이 결국엔 시험을 잘 봐요. 왜냐면 다른 과목보다 암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쉬면 까먹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이랑쌤의 역할은 뭐야? 이랑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끌고 갈 수 있게 1년 동안 끌고 갈 수 아무나 있게 다 갔어 이랑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가 힘드냐면 초반에 지구과학은 초반에 들어온 애들이 많이 달라요. 뭐 저는 처음 해봐야 뭐 어머니가 설명할 때도 제일 처음에 듣는 게 그런 거예요. 2학년 때 지구과학 안 했는데 해도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해도 돼요. 왜냐하면 겨울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렇지.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게 다른 과목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 했던 거예요. 엄마들이. 다른 과목 어느 정도는 안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알잖아. 중학교 때 요건 했잖아. 근데 지구과학은 중학교 내용도 해요.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너는 당연히 기억을 못 할 거잖아. 이런 가정을 하고. 그렇게 쭉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고비는 찾아와요. 내신 기간 때. 내신 기간 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신 공부하다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오면 애들이 쉬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점수가.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궤도를 못 올라간다는 단점, 올라가면 유지된다는 장점. 그게 있는데 지학은 확 올라와요, 갑자기 애들이. 얘가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순식간에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걸 조금만 신경을 놔버리면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도 되지만 꾸준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애들. 그리고 본인이 잘하지만 난 그냥 다 볼게. 다 들을게. 알지만 확인할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맞죠.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2학년 때 고등학교 고3인데 2학년 때 일반 선택에서 지구학을 선택을 안 했어도 예. 3학년 때 수능을 위해서 지구학을 해도 뭐 똑같다. 예, 전혀 문제는 전혀 없죠. 문제되지 않는다. 예. 그런 또 장점이 있네. 단 건방 떠는 아이들은 오지 마라. 네, 위험합니다. 다른 데 가라. 그러니까 건방 떠는 애들은 뭘 하려면 자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자꾸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 친구들. 그게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질문 아니야? 그게? 질문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성향이 내가 잘한다는 걸 뽐내고 싶은 거야. 그런 오케이. 부분들이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화학, 물리 말씀하실 때 더 하실 거 있어요? 마이크 아니, 옮겨주는 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라도 선행을 한 번씩 하게 되죠. 네, 선행을 한 번씩 하게 되고 화학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조금은 붙은 상태에서 고1 때 오고 고1 때 통합과학을 돌리면서 화학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사실 결정이 되는데 전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고2 내신까지는 2학기 기말까지 확실하게 본인이 내신을 치러봐서 양적관계라는 단원이 1단원하고 4단원에 나오니까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때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수능 문제까지 제대로 풀어봤을 때 선택할지 안 할지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과목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학생이 화학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물어보면 저는 약간 물리를 빗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 배울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해되드나? 그럼 이해됩니다. 그럼 넌 화학을 해도 돼. 왜냐하면 복합적인 내용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화학이 맞죠.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 왜 쌍둥이가 나이가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는 화학이 저는 안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는 나이가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물리적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다재다능한 친구가 화학을 잘하더라. 약간 좀 이렇게 좀 매우 뭉뚱이네요. 다재다능은 다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재다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처음부터 정하지 말고 2학년 기말고사까지 확실하게 본인이 치러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적 관계 문제를 대부분이 어설프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화학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거든요.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30분이. 네네. 그냥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다른 파트의 문제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기율표는 다 알고 있는데 주기율표에 뭐 양성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양성자수 분의 전자수 분의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그 값을 줘놓고는 그 원소가 뭔지 물어보면 결국에는 노가다를 살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고수 시간을 그러니까 그거. 고수 시간이 이제 뺏기니까 양적 관계까지 갈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사고 방식, 다재다능 이렇게. 결국 제가 그 요즘에 또 중학생들도 상담을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입에 대한 특목과 이 고입에 대한 열풍은 다 식었어요. 이제 과거 영재고 아니면 딱 가서 공학 계열 이쪽으로 딱 진학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고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특목 자사 과거 영재고 준비 때문에 중학교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풍 식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생 때 이제 수능 준비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물리하고 화학하는 경우 제가 많이 보죠. 상담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선행을 하는 건 나는 뭐 내가 뭐 그렇게 막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너무 중학생이 어려서 과도하게 선행을 하고 과도하게 수강료를 측정하고 과도하게 막 이거도 들어야 되고 저거도 하는 상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학원들은 저는 별로 난 그건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중학생이더라도 물리를 들어도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그다음에 화학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에 선행이라면 난 뭐 찬성을 하는데 막 아니 과거영재고 갈 애도 아닌데 그 애를 갖다가 막 잡아 돌리는 거 보고 막 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대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중학생들도 이제 아마 다 그런 물리하고 화학의 어떤 기초 중학교 때부터 해고 올라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앞으로 하고 추세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물리하고 화학도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과학은 이런 아이들이 해라. 글쎄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림도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글도 좀 길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 부분도 있는데 애들이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 이렇게 빨리빨리 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때문에 네. 봐야 될 단어의 키워드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천천히 정독하는 이런 애들, 이런 스타일 애들이 생명과학에 상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물론 계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사칙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중학교 정도만 나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 이런 애들이 좀 왔으면 좀 좋겠고 참 바람직한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지우각 선생님께서 이제 홍 선생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간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요. 왜요? 이런 거 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뭐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걸 굳이 걔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애들이 진짜 있어요. 많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와 암기와 이렇게 절묘한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만 아니면 예. 뭐 충분하게 아까 할수 있어요. 변 선생님 보셨죠? 계산인데 정말 사칙연산이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은 독서에 대한 아까 언급을 해주셨을 때 역시 맞습니다. 이 과학탐구 영역이 지구학도 그렇지만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글이 좀 많아잖아요. 그래서 특히 생명과학은 또 글이 많잖아요. 특히 상투 같은 경우는 예. 와 문제가 너무 길고요. 예. 그러니까 분석력도 되게 많이. 예,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어휘가 확장되고 그러다면은 애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찾는 거잖아요. 문제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 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휘력이 있거든요. 이 책 아까 말씀드린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한 학생들은 이과생들 글을 딱 보고 너무 숫자와 기호와 이런 거에 익숙한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내가 보면은 과거 영재과 아이들이 국어 과목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 영역별로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학생들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피해라. 선택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목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